61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온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희연 기자입니다. 별도 행사 없이 약식으로 진행된 대통령 취임 선서. 오부 요인과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통합이었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구를 지지했는지는 따지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혐오와 대결 대신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는 용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며 충직한 일꾼이자 대리인으로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 TF 가동을 지시하면서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추경 방침은 정해졌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쓸지가 관건입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확장 재정 기조입니다. 정부가 돈을 써서 내수를 살릴 때란 겁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 추경 규모는 13조 8천억 원.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35조 원의 40%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빠진 주요 사업이 2차 추경안에 우선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역 화폐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제가 나빠질 때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받쳐줘야 돼요. 현금성 지원에 대한 논란이 반복될 공산이 큽니다. 추경 규모는 미정인데 김문수 후보가 30조 원 추경을 제시했던 만큼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올해 본 예산 673조 원, 1차 추경을 더해 687조 원, 2차 추경까지 가면 정부 지출이 처음 700조 원을 넘는 건 확실시됩니다. 그만큼 나라빚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1차 추경 때는 지출의 70%인 구조여 원만 국채로 막았지만 2차 추경은 전액 국채 발행이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약간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100조 가까이 이런 적자를 계속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시점은 7월 이내가 유력합니다. 늦어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까진 2차 추경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국회 논의 기간을 감안하면 이달 안에는 얼개가 나와야 합니다. 집권 첫날인 어제 비상경제 TF에서 주요 부처의 추경 가능 사업을 점검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현안 파악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내건 만큼 경제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추경과 국정 안정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이 이 대통령의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습니다.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경호했던 경찰 전담 경호대가 어젯밤 철수했습니다. 경찰 전담 경호대가 철수함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넘겨받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어제 대통령 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대장을 새로 임명하면서 경호 인계 절차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오늘 중으로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상견례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핵과 관세 등 일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각에서는 7, 8월쯤에는 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장은 이달 말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양자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기대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유럽과 대한민국 간 굳건한 유대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EU와 대한민국 간 다음 정상회담은 무역과 국방 등 공통된 가치와 관심사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양측은 보통 2년 주기로 서울과 벨기에 브뤼셀을 번갈아가며 정상회담을 개최해왔으며 직전 한 EU 정상회담은 2023년 5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SNS를 통해 핵심 동맹으로서 우리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하기를 기대한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공통된 의지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인도 태평양 4개 협력 파트너 국가를 초청할지 묻는 질문에 이들 국가들의 참석은 전통이라고 답했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인적으로 새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되면 한미 정상 간 대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 본토 공군 기지를 공격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평양을 찾은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파병 북한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현지 시각 4일 1시간 15분간 진행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 기습을 언급하며 보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지난달 31일 접경지에서 열차가 지나던 교량 2개가 폭발로 붕괴한 사고도 우크라이나의 테러라고 주장했습니다. Удар наносился по гражданскому населению намеренно. О чем говорить? Кто вообще ведет переговоры с теми, кто делает ставку на террор? С террористами. 러시아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공군기지 공격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좋은 대화였지만 즉각적인 평화로 이어질 대화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빈손이었던 지난 통화에 이어 트럼프 2기 들어 4번째인 이번 통화도 큰 성과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을 포함해 트럼프와 푸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포함된 4자 회담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그때까지 휴전하자고도 했습니다. From him we can't wait for his initiative. Moving to peace. We just have to pressure on him and maybe we will get peace. 한편 현지 시각 4일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파병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복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주 북한 러시아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위기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미국 서비스업이 1년 만에 위축 국면에 진입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민간 고용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밝힌 5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9.9입니다. 이 지수가 확장과 위축의 기준점인 50을 밑돈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거의 1년 만입니다. 다우존스의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낮은데 서비스업이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관리협회는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이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제조업 업황지수 역시 기준점을 밑돌면서 석 달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도 나빠졌습니다. 미 고용정보업체 ADP 집계 결과 5월 민간 기업의 고용은 전달보다 3만 7천 명 늘어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파월 연준 의장을 직격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너무 늦는 파월은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그를 믿을 수 없다. 유럽은 9번이나 낮췄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여전히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와 고용 악화보다는 물가 상승을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I will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price stability is essential for achieving long periods of strong labor market conditions. 미 연준은 현지 시각으로 4일 내놓은 경기 동향 보고서에서 소비자에게 관세 부담을 전가할 계획이 있는 회사들은 이를 석 달 이내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관세로 인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폭 상승세로 출발한 뉴욕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우리 기업의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성사됐습니다. 경쟁사인 프랑스 회사의 발목 잡기로 계약서 서명이 무산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보도에 이도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최종 서명을 코앞에 두고 계약이 무산됐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 거의 한 달 만에 이 계약이 전격 성사됐습니다. 파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현지 시간 4일 한수원과의 두코바니 원자로 2기 공급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에 서명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은 프랑스 전력공사가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계약을 막기 위해 냈던 가처분 신청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취소되면서 곧바로 체결됐습니다. 앞서 프랑스 전력공사 EDF는 한수원에 밀려 입찰에서 탈락한 뒤 사업자 선정이 불공정하다며 행정소송을 걸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을 막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을 체코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며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 사이의 계약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도 체코 정부는 사업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y nicméně s korejskými kolegy pokračujeme v přípravě projektu tak, abychom ho co nejdříve mohli uvést v život. 가처분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의결기구에서 승인하고 체코 지방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자 곧바로 한수원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 총 규모는 26조 원에 달할 거로 추산됩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원전 수출입니다. 다만 프랑스 전력공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보수교육단체 리벅스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리벅스쿨 대표의 출국을 금지하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한 입시 컨설팅 업체.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업체 대표 장모 씨는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을 차려서 17가지에 달하는 교육 관련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줬습니다.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도 연구원 자격증을 발급받아 일선 초등학교의 늘봄학교에 투입됐습니다. 장 씨는 리박스쿨 손모 대표와 함께 지난달 말 김문수 후보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약간 좀 실체가 없어요. 컨설팅을 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이게 뭘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막 이렇게 막 등록이 되게 많이 돼 있어서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예산은 해마다 확대돼 올해 1조 8,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민간업체와 위탁 계약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교육당국도 강사 자격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선 늘봄학교 사업이 1년 앞당겨 전면 시행되면서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합니다. 학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교육 본질을 훼손한 이번 사태는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제2의 리박스쿨이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런 가운데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리박스쿨 손모 대표의 출국을 금지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이 활동한 학교들에 대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3거래일째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고 코스닥 시장도 4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7.58포인트 상승한 2798.42에 코스닥은 6.54포인트 오른 756.7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용과 서비스업 부진이 상승 탄력 지속을 제약하며 간밤 미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를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4흘 연속 강세 속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을 비롯한 원전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주,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주 강세인 반면 한화, 달바글로벌, LG유플러스와 현대건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천당 제약과 리노공업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5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상하이 야생동물원에서 10년 만에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태어나 화제입니다. 상하이 야생동물원에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아기 코끼리 2마리가 태어나 이제 막 석 달, 6달을 각각 넘겼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된 코끼리는 엄마 뱃속에서 꼬박 20개월을 채우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96kg의 체중 미달로 한동안 사육사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24시간 어미와 함께 지내면서 어미 젖을 먹어서인지 이제는 275kg으로 튼튼해졌습니다. 但是已经有215公斤了。那现在2头小象呢是母乳喂养，24小时的母乳次数呢大概在30次左右。 상하이 야생동물원 측은 10년 전 아프리카 코끼리 12마리를 데려왔습니다. 10년 만에 번식에 성공하면서 아프리카 코끼리 사육에 경험과 노하우가 생겼다며 자축하고 있습니다. 긴 코로 원을 그리며 코를 흔들어 대는 것이 아기 코끼리들의 장기인데요. 중국 어린이날인 이번 달 1일부터 관람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한 전시장. 일반적인 전시회 규정과 달리 관람객들은 전시 작품을 마음껏 만질 수 있습니다. 손으로 뜯어내기도 합니다. 벽에 그려진 그림 작품에 색칠이나 낙서를 하는 것까지도 허용됩니다. 전쟁의 스트레스를 풀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색 전시여서 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마음대로 비명을 지를 수 있는 포효의 방도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전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마음껏 비명을 지르는 것을 손꼽는데요. Коли ти кричиш, ти їх випускаєш. Відповідно, коли ти їх випускаєш, тобі стає легше. 장화로 갈아 신고 마음껏 웅덩이에서 물장난을 하는 방도 인기입니다. відпочити, трохи відпустити ці тривожні постійні думки про те, що зараз війна. 주최 측은 전쟁의 일상이 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번 전시회가 특별한 쉼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의 9살 소년 올리버. 며칠 전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가 쓰러진 엄마를 발견하고 911에 전화했습니다. My mom was in the restroom and she just passed out and I need your help. 올리버는 911 상담원 안내에 따라 엄마의 호흡과 의식 상태를 점검하며 구조대 도착 때까지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I was mostly thinking to myself,
I'll do anything just to wake my mom up. My mom could have died. 임신 35주 차였던 엄마는 산소 공급이 차단돼 자칫하면 태아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응급 상황 수업을 떠올린 올리버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엄마는 무사히 출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He had to save mama and his sister, and that's what he did. Like, to me, that's the definition of a hero. 올리버는 엄마를 구하고 여동생도 예정보다 일찍 만나서 더 기쁘다며 어엿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재소자 재범률이 50%를 넘는 상황인데요. 교도소에서 노역을 시키는 대신 갱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1,800명의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는 후추 교도소입니다. 재소자 이름을 부를 때는 씨를 붙여 부릅니다. 약물 의존증이 있는 재소자에게는 경험자를 초청해 이야기를 듣게 하고 노령층 재소자에게는 치매 방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가 의심되면 의사 진단을 받아 장애인 수첩 취득도 돕고 있습니다. 社会復帰に必要なニーズに応じて処遇をしていくと。 또 다른 소년 교도소에서는 단체 토론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進めていくんで、なんか深く自分の事件について考えさせられることはありますね. 수용자들에 대한 사회 복귀를 돕자는 취지의 제도 개편에 대해 일부에선 범죄 피해자들의 심정도 함께 배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인도의 크리켓 경기장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3만 5천 명 수용 경기장에 30만 명이 몰려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버스 2대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차량. 경찰이 막대기를 휘둘러 통제해보려 하지만 그러기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밀려든 인파에 최소 11명이 숨지고 5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I was standing near the entrance. There was a huge crowd and they stamped on me and I was not able to breathe. I fell unconscious. And I don't know what happened. 사고는 현지 시각 4일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에서 인도의 인기 스포츠 크리켓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을 축하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팬들이 모이면서 일어났습니다. 경기장 수용 인원이 3만 5천 명인데 무려 30만 명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인 잃은 신발들이 사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We wanted to take a procession, but the crowd was very uncontrollable. So we dropped that procession. 압사 사고로 퍼레이드는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우승 축하 행사는 경기장에서 축소에 치러졌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1월 힌두교 축제에서 인파가 몰리면서 최소 30명이 숨지는 등 압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어젯밤 대전의 카이스트에서 불이 나 20대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황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0대 여성 1명이 얼굴과 등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4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험실에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는 첫 신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4개 차로 전체에 사고 차량과 파편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부근에서 트레일러와 승용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연성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가 도색작업 안내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운을 몰고 온 이강인까지 합류해 완전체가 된 홍명보호가
이라크 현지에서 본격 적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가 열릴 밤 시간에도 기온이 35도에 달할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전세기를 타고 A매치가 열리는 이라크 바스라에 도착한 홍명보. 현지 경찰의 경호에 방탄 차량까지 타야 할 만큼 불안정한 치안 속에서도 조유민, 권경원 등 중동리그에서 바로 합류한 선수들과 안녕하세요.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이강인까지 합류해 26명 완전체가 된 대표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1990년 선수 시절 뛰었던 친선전 이후 무려 35년 만인 이라크 원정 A매치. 가장 큰 변수는 열대사막의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경기가 열리는 밤 9시쯤에도 기온이 35도를 웃돌아 조금만 뛰어도 체력 소모가 상당한 상황에서 스피드를 앞세울 이라크의 역습을 막아낼 수비 조직력 강화가 필수입니다. 더운 날씨 튀겨? 중동에서 이제 많이